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132억 동 아파트, 그죠? 120억 동인데 뭐 부가가치세 10%까지 하면은 132억 동이에요. 위치는 저기 용다리 여기 용다리가 안 보일 겁니다. 여기가 한 다리고 그 다음에 용다리인데 용다리 오른쪽, 그러니까 강서죠. 강서 이쪽이 남쪽입니다. 비싸요. 비싼데 위치 때문에 비싼 것 같아요. 땅값 때문에. 지금 여기서 찍고 있는 뷰는, 이 아파트는 F1 아파트입니다. F1 아파트는 제가 지금 22층 한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30억 동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낡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한 5년 뒤, 10년 뒤는 이제 좀 노후되지 않을까 해서, 뭐 부동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살다가 또 좋은데 한번 더 갔다가 평생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면은 평생 살아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메뚜기처럼 널뛰기를 잘해야 돼요. 이 투자라고 생각해야 돼. 물론 뭐 한국처럼 부동산 폭락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는 실제로 가보면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가격도 싼데 오래돼서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저기 미케비치 저런 데도 보면은 아파트가 지금 새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 밑에 오행산 가는 길에도 아파트가 짓고 있고, 지금 이제는 조금 경기가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이제 건축도 다시 시작하고 아파트도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비싸긴 합니다. 저 용다리 옆이 제일 비싸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니 누가 132억 동을 돈 100% 주고 삽니까? 그게 아니고, 일단 대출을 70% 해준다 그래서 대출을 70% 끼면은 한 40억 동이지 않습니까? 뭐 대출금은 나중에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출 뭐 조건도 좀 좋아요. 뭐 연 10%인데 1년은 또 이자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1년 뒤에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거는 뭐 제가 산다는 결정을 안 했어요. 일단 만약에 사게 된다면 이 아파트를 30억 동 이상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돈을 더 못해서 30%만 주고 입주를 하는 거지. 그 나머지 70%는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못 갚으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쭉 내려가면은 롯데마트 있지 않습니까? 롯데마트 건너편에 파빌리온이라고 있어요. 뭐 프랑스식 건물로 그 뭐 아울렛 뭐 명품 쇼핑센터 같이 만든 쪽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4층입니다. 4층 건물을 통째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또 한 120억 동 정도 해요. 그것도 물론 대출이 가능하고. 근데 같은 가격이면, 지금 아까 제가 저번에 영상 찍었는데 필모어거든요. 필모어는 투룸밖에 안 됩니다. 한 75m 제곱? 75m 제곱밖에 안 되고 좁고, 그게 130억 동이라 치고, 근데 롯데마트 건너편은 같은 가격인데 4층이에요. 건물을 통째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단점이, 제가 가보니까 여기가 입주가 다 될까? 그리고 이 지역이 뜰까? 이게 집만 살 거면은 외곽으로 가서 살면 됩니다. 외곽에 아파트 싼 거 지금 분양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거주가 목적이면은 외곽에 사는 거 맞는데, 투자 개념으로 보면은 이 노른자 땅에 사는 게 더 안 낫나,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영상을 왜 올리고 있냐면, 이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깜짝 놀라시더라고. 무슨 다낭의 아파트가 132억 동이야, 말도 안 되고 있네, 서울보다 더 비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핵심 노른자 땅,
핵심 노른자 땅은 비쌉니다. 그리고 그 필모 옆에 다우산이라고 있어요. 다우산. 거기 주택가는 진짜 비싸요. 그러니까 노른자 땅은 진짜 중심의 노른자 땅은 진짜 비쌉니다. 근데 서울처럼 똑같아요. 서울도 외곽은 싸지 않습니까? 부산도 외곽은 쌉니다. 대구도 외곽은 쌉니다. 그런 겁니다. 여기도 30억 아파트짜리, 20억 아파트짜리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치가 어디냐 이거지. 그 위치는 가격이 오를까? 그러니까 외곽의 위치의 땅값이 오를까? 아니면 진짜 중심의 땅값이 먼저 오를까? 그 차이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뭐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뭐 외곽이 먼저 오를 것 같다라고 촉이 딱 오면은 무조건 외곽이 먼저 올라 생각하면은 외곽을 사는 게 맞지만 그럴까? 그럴까 의심이 되는 거죠. 비싸더라도 시내 한복판 중심 노른자 땅이 더 오르지 먼저 오르지 않을까? 낙수효과를 하지 않습니까? 낙수효과. 낙수효과가 맞지 않나? 그 중심이 먼저 오르고 이게 이 가격이 옆으로 번지고 옆으로 번지고 옆으로 번지고 옆으로 번지고 하는 건데 하여튼 다들 댓글에는 말도 안 돼. 베트남 GDP가 얼만데 GDP는 GDP입니다. 실제로 살아보시면은 GDP 10배 차이 나는데 10배 차이 안 납니다. 진짜로 물가도 10배 차이 안 나요. 아파트 값도 10배 차이 안 나요. 10배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 10배 차이 나는 거 찾기 힘듭니다. 그거는 명목상 GDP일 뿐이고 이제 GDP 통계를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 사람들 하는 일 처리하는 거 보면은 GDP 통계는 제대로 낼까? 아니 저는 이 베트남 사람들 그 일 처리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좀 대충 그 마무리가 좀 약해. 또 집요하게 자세하게 연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좀 대충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여기는 아직 카드도 안 쓰고. 그래서 GDP가 과연 저는 좀 베트남 GDP에 의심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믿었는데 그 지표를 믿고 왔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다낭에 한 4년 5년 살아보니까 그게 안 믿어집니다. 진짜라니까. 살아보면은 10배 차이 안 납니다. 한국보다 조금 싸긴 해요. 싸긴 싼데 일단 가격만 보고 다낭에 오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날씨, 온도, 뭐 편안함, 조용함 이런 것 때문에 와야 되지. 진짜 GDP 물가가 한국보다 10배 쌀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다낭에 오시면 안 되고 진짜 베트남 시골 가야 돼. 시골. 베트남 시골에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거래. 인프라도 별로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도 문제가 뭐 제가 뭐 딴 얘기도 좀 하고 있지만은 한국의 문제도 서울의 집중화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사람이 서울로 집중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힘들다 그러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이공은 더 비쌉니다. 호치민은 더 비쌉니다. 하노이는 더 비싸겠지 다낭보다. 근데 다낭이 이제 베트남의 3대 도시지 않습니까? 4대 도시는 이제 건터라 그러죠. 건터. 그래서 베트남이 전국으로 봤을 때 인구 뭐 8,000명, 1억 명 봤을 때는 뭐 GDP가 낮을 수도 있지만 이 큰 도시에서 살아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만만치 않고 모든 게 다 부동산 때문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만약에 부동산이 뛰기 시작하면은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또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션이 올라면 부동산 경기가 박살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돈도 없고 돈을 안 쓰니까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고 가격을 더 이상 인상을 안 할 거고 손님이 없으면 더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한국하고 다 연결되는 경제 구조 아닙니까? 한국이 민주주의고 사회주의를 떠나서 가격이 사는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거고 사는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고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132억 그 아파트를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 생각이 좀 많아지고 댓글들도 보면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가 중요한 거지. 132억도
비싼 걸 맞습니다. 근데 비싼 값어치를 하냐 안 하냐 이거죠, 그죠? 집 자체로는 값어치를 안 하지요. 아, 오늘 그 아파트에 뭐 한다 그래갖고 뭐 지금 청소하는 거 뭐 한다고 뭐 로프가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다낭 베트남 아파트 가격은 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